14살에 진짜 갑자기 자고 일어나서 안 보였거든요. 이제 이니어에서는 읽으세요, 읽으세요, 마무리하세요. 네, 나는 아나운서가 또 앵커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고 시각장애인의 평범한 삶을 영상에 고스란히 담아내면서 특유의 밝은 자신감과 편안한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의 힘을 불어넣어준 허우령님. 이미 약 11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죠. 그런데 최근 뜻밖의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우령님이 KBS 장애인 앵커에 선발됐다는 건데요. 크랩이 우령님을 만나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우령의 유디오라는 채널로 시각장애인의 일상을 담아내고 있는 크리에이터이자 이번에 KBS 장애 앵커 7기로 선발된 허우령이라고 합니다. 앵커 되신 거 네. 너무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앵커라는 꿈, 아나운서라는 꿈을 거의 10년 가까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정말 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진짜 이게 현실로 돼가지고 뭔가 설렘과 조금의 걱정과 정말 다양한 감정을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KBS 장애 앵커는 평일 12시에 생활 뉴스 코너를 맡아서 다양한 생활 경제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어요. 저는 이런 뉴미디어와 공영 매체가 어떻게 하면 함께 더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를 좀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두 매체를 통해서 여러 활동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뉴스 리포팅 할 땐 프롬프터라는 장치를 보면서 대본을 읽는데 눈이 불편한 시각장애인 앵커는 어떻게 뉴스 리포팅을 하는지 궁금하죠? 제가 사용하는 기기 중에 점자정보 단말기라는 기기가 있어요. 시각장애인의 노트북 같은 느낌인데 생긴 게 처음에 저도 몰랐으니까 게임기 같이 생겼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자가 6점으로 이루어져서 모음, 자음을 다 만들어주고 있는데 점자정보 단말기도 6점의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버튼을 눌러서 제가 직접 타이핑을 할 수도 있고 원고를 USB 파일에 담아주시면 기기에서 점자로 변환이 돼요. 그래서 그 점자를 손으로 이렇게 쪽쪽쪽쪽 읽고 사실 손가락으로 빨리 읽는 게 좀 어려워요. 저는 점자 플러스 이제 한쪽 귀로 이어폰을 꽂고 기계에서 나오는 음성을 같이 동시에 들으면서 대본을 읽고 있습니다. 되게 헷갈릴 것 같아요. 어려워요. 어렵더라고요. 한쪽 귀만 쓰면 괜찮았는데 이제 뉴스는 인이어를 끼게 되거든요. 앵커 사인을 준다거나 현장의 상황을 인이어로 소통을 하는데 이제 양쪽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프로페셔널한 우령님의 모습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슬쩍 뉴스 리포팅 한번 부탁드렸는데요. 생활 뉴스입니다. 지난 3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46만 9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부 활동이 늘고 돌봄 수요도 늘면서 10개월 만에 전달보다 증가폭이 늘어났는데요. 다만 20대 취업자 수는 5달째 감소했습니다. 김보담 기자가 보도합니다. 읽다가 막 틀리거나 그런 적 있어요? 진짜 많은데요? 제가 뉴스 들어가기 거의 20-30분 전에 계속 원고를 읽고 있어요. 근데 또 현장에 가면 또 긴장하고 그러면 또 틀리더라고요. 제가 의발을 못해요. 이게 전라도 사투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원고도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의무, 의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아찔했던 순간이 있나요? 저 뉴스 시작하고 딱 3일차 되던 날이었는데요. 월화는 좀 버벅대네 이런 기분이 있었다가 이제 수요일 날에 너무 잘 하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한 줄 남겨놓고 이제 인이어에서 PD님이 마무리라는 멘트를 하셨는데 그 점자정보 단말기 소리를 놓친 거예요. 마지막 그 한 줄을 못 들어서 순간 제가 한 거의 2초 동안 제가 말이 없었죠. 이에 비해 6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25.6%로 직전 2개월보다 3%포인트 줄어 감소폭이 컸습니다. 이제 이니어에서는 읽으세요, 읽으세요, 마무리하세요. 점자정보 단말기 빨리 찾아서 어쩌고저쩌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뉴스였습니다 하고 끝냈어요. 아찔했겠네요. 저 진짜 그날 속상해가지고 하루 종일 속상한 날이었어요. 앞서 말했듯 우령님은 앵커가 되기 이전에 시각장애인의 일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버로 활동해 왔는데요. 장애라는 것이 마냥 불쌍하고 불행한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처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건 아니었다는데요. 14살에 진짜 갑자기 자고 일어나서 안 보였거든요. 지금 오른쪽 눈은 아예 시력이 없어서 이렇게 가리면 깜깜하게 보여요. 이제 왼쪽 시력만 남아 있는데 완전 터널 시야, 주변부가 정말 좁아요. 시력도 뭔가 글자를 읽을 만큼의 좋은 시력은 아니고요. 정말 갑자기 이제 장애인이 된 거니까 너무 슬프고 고립됐다 이런 생각보다는 근데 어떻게 살지?
가 가장 궁금했던 것 같아요. 15살 때 시각장애 특수학교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만난 방송부 선생님께서 우령아 너 아침 방송부 한번 아나운서 해보지 않을래? 라는 제안을 주셔가지고 이때부터 거의 고3까지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방송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나누는 걸 내가 정말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이제 나는 아나운서가 또 앵커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고 계속 진로를 그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방송대 쌤은 권유를 어쩌다 하신 거예요? 일단 현실적인 거는 학교에 학생이 없어서 우령아 너가 좀 해볼래? 이렇게 하셨는데 우령님 목소리가 예쁘다고 뭐 생각해서 그렇게 권유를 사실 처음에는 쌤은 그 생각을 안 했던 것 같고 이제 딱 첫 방 할 때가 이 학교 선생님들이랑 친구들이 이게 네 목소리 맞아? 이렇게 좀 놀랬던 것 같아요. 꿈을 갖게 된 이후로 계속해서 앞만 보고 달려왔다는 우령님. 대단하다는 말이 절로 나오죠. 다들 알다시피 장애인이 취업하기란 쉽지만은 않은 게 현실이잖아요. 예전부터 제가 취준생일 때도 이제 주변에서 장애가 있으니까 안정적인 거, 편한 거, 공무원을 해라 하고 싶은 거를 자꾸 두드려 보기를 하면 문이 열리지 않을까. 사실 저도 제가 꿈을 꿀 때 이제 그때 막 KBS 앵커가 생긴 거였거든요. 문이 없다면 그냥 내가 길 만들게 라는 마음으로 그 과정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거 하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을 찾아 열심히 두드린 끝에 당당히 꿈을 이뤄낸 우령님. 입사를 준비하면서 어떤 게 가장 힘들었는지 여쭤봤는데요. 일단 딱 공고를 보고 저는 사실 자기소개서는 어렵지 않았거든요. 대신에 카메라 테스트, 원고를 직접 읽는 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진짜 그 영상 하나 찍는데 정말 많이 껐다 켰다 NG 많이 내고 2차 테스트 때 면접하고 카메라 테스트를 했는데 카메라 테스트 때 긴장을 제일 많이 해서 면접 때는 긴장을 안 한 거예요. 정말 그냥 대화하듯이 나와가지고 되게 좀 미끄럽게 하고 왔어요. 근데 우령님은 오히려 입사가 결정된 후에 고민이 더 깊어졌다고 해요. 딱 앵커 합격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좋아했다가 갑자기 그 순간에 근데 나 출퇴근 어떻게 하지? 이게 가장 컸어요. 그 전에 저는 대중교통을 활발하게 이용도 안 했었고 그리고 뭔가 시각장애인 제가 이용하기도 어려운 환경이 많았고 또 이번에 입사하면서 여의도 길도 다시 이제 외웠거든요. 하얀이랑 같이. 그 외우는 과정이 어려운 것 같아요. 하얀이? 하얀이가 누구냐고요? 바로 이 친구. 우령님의 하나뿐인 도우미견입니다. 하얀이랑 같이 한 게 2020년 2월 겨울에 하얀이를 처음 만나게 돼서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와 24시간 붙어있는 제일 최측근 진짜 한 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할 때는 맨날 24시간 인다 했는데 떨어지네요. 뉴스 할 때는 일단 사무실에서 하연이는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 여기 스튜디오가 와보니까 줄이 너무 많은 그런 선도 위험하고 뭔가 장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조명도 뜨겁고 그래서 하연이는 안전하게 사무실에서 기다리렴 하고 오고 있습니다. 사실 뭔가 흰지팡이 보행도 그렇고 누군가의 안내를 받아서 가는 게 자유롭지 못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안내견학교에 연락을 했어요. 과정을 통해서 하연이를 만나게 됐고 사실 처음에는 진짜 단순히 뭔가 보행을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었는데 하연이를 만나면서 진짜 보행뿐만 아니라 자신감과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걸 되게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가치를 많이 주는 아이입니다. 우령님에게 하얀이의 존재 한마디로 얘기하는 하연이는 어려운데 그냥 전 애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진짜 뭔가 안내견 하면 되게 늠름해, 든든해 라는 그런 인식도 많은데 사실 애교도 너무 많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도와주고 상호 보완하면서 살아가는 귀여운 애기 같은 존재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마와 아기처럼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지만 사실 우리가 미디어에서 접하는 장애인 도우미견 이야기는 늘 안타깝고 화가 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여전히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하는 곳들이 많아 하연이랑 만나고 정말 더 많은 곳을 자유롭게 갈 수 있게 됐는데 또 그 속에서 저는 이게 되게 모순적이네 싶었던 게 여전히 뭐 식당에서 특히 많은 안내견 거부가 일어나죠. 때마다 사실 저는 다시 그 발걸음을 돌리기 싫었어요. 그냥 끝까지 들어가고 싶었고 그래서 계속 설득하면서 모르시니까 그러실 수 있다. 근데 알고 그러면 그건 나쁜 거니까요. 안내견은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거를 정말 많은 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정말 끝까지 거부하시는 분도 계세요? 있죠. 정말 끝까지 우리 가게는 안 된다. 분명 그 가게에 손님이 없어요. 손님이 없는데도 자리가 없다. 아니면 밖에서 먹어라. 이제 끝까지 거부하면 저희도 이제 나오죠. 일이 없는 세상이 와야 되는 거예요. 왔으면 좋겠어요.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인데요. 우령님은 이런 특별한 날에 장애인이 반짝 주목받는 게 아니라
평범 그 자체인 일상 속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세상이 왔으면 한대요. 저도 장애를 갖기 전에 이제 미디어에서 본 장애인은 뭔가 불쌍하고 되게 도움만 필요하고 아니면 진짜 이 사람은 장애를 극복한 위대한 사람이야 이런 것만 봤었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알리고 싶은 것도 정말 그냥 우리의 똑같은 일상 속에서 그 삶에 그냥 스며들어 있는 장애인 중 한 명. 앵커가 돼서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뭔가 목소리 내지 못했던 게 있다면 그걸 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앵커 활동하면서 진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